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예.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는 지도를 예, 올려놓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항의를 했잖아요. 제 그렇죠. 말도 막 빨라지고 당연히,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 일본 정부는 그 한국 측의 항의를 수용 못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뭐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네. 바로 어제의 일이죠. 말씀하신 대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엊그제 1일에 일본 대사관의 소마 총괄공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어제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이 일본 총리관저에서 정례적으로 있는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언급하면서 네. 한국 정부의 항의를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삭제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하는 그런 뜻이죠. 참 그런데 교수님 사실 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맞습니다. 우리 그 한반도기에 독도가 네. 표기가 되어 있다가 네. 일본 측에서 정치적 중립의 그 올림픽 정신을 근거로 그렇죠. 독도 네. 삭제를 해달라 요청을 했고 또 이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도 일본 측의 그런 항의를 근거로 해서 독도 삭제를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18년이니까 그렇죠. 네. 몇 년 안 됐는데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들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고태영 아나운서께서도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렇고요. 뭐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올림픽은 뭐 국가보다는 사실은 도시가 개최하는 겁니다. 국가가 발벗고 나서긴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국가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동기가 가장 큰 게 정치적인 동기와하고 같이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OC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IOC 입장에서는 힘들어도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수의 일본 국민들이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일본의 자원봉사자들 8만 명 중에서 1만 명 이상이 벌써 자원봉사를 취소했다는 그런 네. 보도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힘들어도 개최해서 손실을 보는 것이 취소해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훨씬 적다. 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입장이 이러니까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는 올림픽 정신의 어떤 본질을 돌아볼 여유가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또 그렇다면 이참에 독도 문제를 좀 밀어붙여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좀 끌면 사실은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것이 일본의 어떤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는 어떤 일본의 정치적인 목적도 이참에 뭐 얻을 수 있을 거 아닌가 뭐 그런 계산도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교수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일본은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치더라도 네. IOC는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이중잣대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사실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네. IOC 자체가 거대한 이권의 종합적인 조직체입니다. 네. 그래서 IOC뿐만이 아니라 월드컵이나 뭐 이런 스포츠라는 것이 사실상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남는 그런 황금알 같은 그런 비즈니스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미국의 풋볼이나 뭐 월드컵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실은 내년 초에 있을 북경 동계 올림픽 또 포함해서 네. 지금 당장 임박한 도쿄 하계 올림픽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이익은 고사하고 이전에 없던 아주 전례 없는 적자 올림픽이 될 그렇죠. 거가 아마 확실시 네, 돼 네. 있거든요. 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올림픽 정신이라는 뭐 이런 본질적인 걸 돌아볼 여유가 아마 없게 된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돈 문제이겠죠. 경제 문제가 그만큼 네. 심각하다는 그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 기구도 결국은.
그렇군요. 참 우리가 살면서 돈 하는데 이게 경제가 현실입니다. 예. 개입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아 근데 또 미국과 러시아가 항공 자유화 네네네. 조약을 탈퇴한다는 소식도 네네네. 들리던데요. 근데 이 소식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탈퇴를 했고 네. 이제 어저께 러시아 상원에서 탈퇴안을 최종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개국 회원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네. 두 나라가 다 나가니까 이제 항공 자유화 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예, 항공 예, 자유화 조약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조약이 사라지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경쟁했던 그런 시기에 예. 그 시기가 완전히 가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의 구조가 됐다는 의미다. 이렇게 네.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항공 자유화 조약이라는 거는 1992년에 시작을 해서 네네. 2002년에 발효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하고 옛 소련 연방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체결됐는데 네. 핵심은 그겁니다. 비무장한 정찰기는 자국 내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정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걸 허용한 이유가 네네. 당시에 치열하게 전개된 군비 경쟁이 위협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국 내의 군사 시설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음대로 와서 정찰을 해라. 서로 정찰을 해라. 투명하게. 네네. 그러면서 좀 긴장의 수위를 낮추는 그런 조약이었고 실제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네. 이게 이제 미국이 작년 11월에 먼저 탈퇴를 했고 이제는 러시아도 뭐 미국 없으니까 당연히 탈퇴를 한 건데 네. 왜 이렇게 됐나 하면 당시에는 미국이 러시아가 가장 주요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러시아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조약을 맺었는데 네네. 이제는 미국에게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약에 묶여 있는 한 미국은 자국 내의 어떤 군사 시설이나 이런 걸 다 노출하게 되는데 정작 위협을 느끼는 중국은 그대로 가맹국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오게 된 거고 네. 러시아가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새로운 조약이 맺어진다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와 미국 간의 경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구조가 바뀌는 어떤 구체적인 이런 전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중 사이에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1767님께서 독도 얘기만 들으면 그냥 우라가 치밀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나라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보내주시고 우리 3421님께서도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막 그러네요.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코로나 백신인 시노백을 지난 1일 새롭게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미중 간의 소위 백신 외교 전쟁을 본격화하는 그런 징후로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건데 네네. 이게 시노백이 이제 두 번째 중국 백신이거든요. 네. WHO에서 이제 인정한. 그러니까 미중 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서로 네. 상당히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 네. 국제사회에서 백신을 보급하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경쟁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결국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나라가 경제가 반등하게 되고 또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그 국가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거기에 기여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더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미국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네. 그런 문제에 맞닥뜨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국계 백신과 비중국계 백신이 경쟁하면서 서로 배타적인 어떤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게 아니라 반등하고 이제 회복기에 드는데 그때
구조가 어떻게 개편될 건가 거기에 대한 싸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 뉴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